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 5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5번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통과하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풀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숙달한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숙달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숙달되지 않았겠죠. 시험장에 가면 또 긴장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숙달하면서 생각을 유추하면서 문제 풀기에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시험장에 나타나면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대해서 균형량이라면 거래량을 말합니다.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통과하는 게 좋다. 하지만 숙달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숙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풀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빨리빨리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빨리 쭉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뒷부분이 쉬운 문제도 많고 뒷부분이 접촉한 문제를 푸는데 아주 좋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해버리면 쉬운 문제 뒷부분을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시험은 통과, 내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 통과를 빨리빨리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빨리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수험장에 입시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격증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반드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가지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꼭 출제자들이 한두 문제씩 집어넣습니다. 5번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옳은 것은 특히나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관한 설명은 그래프로 그리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되는 그래프로 눈에 확인하면서 숙달된 사람은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유추를 해서 생각을 유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프를 일일이 그린다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죠. 숙달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이동상을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생각을 유추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생각을 유추하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관한 생각을 유추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추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소비자죠. 살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물건도 많이 증가돼 있답니다. 살려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이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살려는 사람의 증가폭이 물건의 증가폭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증가가 되는데 경기가 좋아졌죠. 근데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물론 만드는 물건도 많아지지만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서로 차지하려고 가격이 오르겠죠.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이게 핵심 문제죠. 수요의 증가폭, 살려는 사람이 더 크다면 당연히 공급도 증가되지만 수요 증가폭이 더 크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더 많아지죠. 왜 감소합니까? 물건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도 많이 몰리고 물건도 더 많이 만들어졌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가 틀렸죠. 거래량도 증가한다로 가야죠.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 계약량도 증가한다. 이게 경기가 좋아졌다는 현상이죠. 1번은 균형량이 감소한다가 틀렸어요. 당연히 똑같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할 수가 없죠.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크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 겁니다. 살려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점점 없답니다.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답니다. 작다는 것은 수요는 살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물건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건이 많이 없답니다.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아니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좀만 줄었다 하더라도 물건이 확 줄었는데 재고량이 없어요. 재고량이.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도.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없죠. 물건과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다 감소됐는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감소한다고 가야죠. 왜? 둘 다 감소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증가합니까? 둘 다 감소하는데 물건 재고량이 더 없답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가격은 오르겠죠. 물건보다 살려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니까. 하지만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야 됩니다. 균형량이 증가한다가 틀렸죠. 자,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데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가 틀렸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로 가야 되죠. 자, 3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한답니다.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죠. 자,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줄어들고 물건도 똑같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죠. 자, 사람과 물건이 비대칭이 돼야 가격이 오르든지 하던데 또는 가격이 떨어지든지 하던데 사람도 똑같이 감소하고 물건도 똑같이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거래량은 감소한다로 가야죠.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감소한다로 가야 되죠. 증가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자, 이거는 인플레죠. 사람은 많이 증가하는데 살려는 사람은 물건이 없답니다. 물건이 감소됐답니다. 그러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가격은. 자,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적답니다. 천만다행이죠. 자, 살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작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만다행이 아니죠. 공급이 감소폭이 작다는 것은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는 것은 물건이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래서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작으니까 가격은 완전히 폭등하는 거죠. 물건이 아예 없습니다. 물건이 아예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대박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죠. 가격은 폭등합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살려는 사람은 줄을 섰지만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가야죠. 공급이 감소하는데 균형량이 증가될 수가 없죠. 아니 물건이 있어야 팔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더 작아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살려는 사람은 물건은 아주 적어졌다 이거죠. 옛날보다 더 적어졌답니다. 그러면 가격은 폭등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가야 됩니다. 공급이 감소됐는데 거래량이 증가될 수가 없죠.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틀렸습니다. 이렇게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5번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답니다. 물건은 남아 도는데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답니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답니다. 물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물건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답니다. 물건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죠. 물건이 많은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물건이 훨씬 많답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물건은 훨씬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자,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 그냥 수요가 감소됐지만 물건이 훨씬 더 증가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거래량은 나름대로 늘어나겠죠. 그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훨씬 크니까. 자, 그래서 균형량은 증가된다로 가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거래량은 증가되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의 증가가 훨씬 크니까 자, 물건의 거래량은 그만큼 증가한다.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공급의 증가폭보다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 그럼 얼른 뒤집어서 어느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유추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훨씬 크답니다. 물건이 많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물건이 많이 넘쳐나니까 거래량은 조금이나마 증가한다로 가야 됩니다. 균형량은 증가한다. 5번이 옳은 설명으로 가야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관한 설명은 반드시 그래프로 그리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위치를 변화를 확인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유추해서 푸는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의 정답은 5번이 옳은 질문으로 5번이 정답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